1월 이제 1일에서 2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오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랑 챔피언십 경기들 있고 내일 아침에 NBA 경기 있어요.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NBA 경기 진짜 참 제가 그 애틀란타 프렌이랑 인디애나 프렌 맞췄어요. 제 애틀란타 역배 보인다고 했잖아요. 인디애나도 웬만하면은 홈에서 연패를 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 근데 인디애나는 연패 끊지 못했지만 어쨌든 프렌은 푸근하게 해줬고, 애틀란타도 연패를 끊었는데, 와, 가장 그냥 공짜라고 생각했던 토론토 승. 원래 토토라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방심에서 모든 화근이 시작됩니다. 덴버에 요키치도 빠져있는 상태고, 주전 선수들 3-4명 빠진 상태에서 경기 중에 발렌슈나스까지 부상으로 아웃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되겠다 싶었는데, 이런 일반승도 못했습니다. 종료 버저비터 터트려가지고 동점을 만들었는데, 시간 지나고 0.1초 차이로 시간이 오버타임이 돼서 골 취소되고 0.1초 낙. 최초입니다. 이런 낙 처음. 한폴락 워낙 많이 당해봤지만 이런 0.1초 낙은 처음이네요. 연장 갔으면 아마도 그 분위기 때문에 토론토가 이겼을 가능성이 높은데, 참 1회차 첫 번째 승부에서 액땜을 제대로 했다고 믿고 싶었고, 그 결과 보시면 오늘 기적이 일어났죠. 낮에 이제 몰빵 갔는데 소노가 20점 차로 지고 있다가 역전승을 했습니다. 삼성화재도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3대2로 역전승을 했고, 정관장도 3대0으로 역언더 뛰었죠. 제가 분석 잘했어요. 소노만 마헨으로 1, 2쿼터의 점수를 조금만 줬다면 푸근했을 텐데, 뭐 결과적인 문제죠. 어쨌든 새해 첫날에 몰빵 3.4배 당첨됐습니다. 이 기세 몰아서 계속해서 쭉쭉 새해 1주차 계속해서 주말까지 끌고 가봅시다. 자, 오늘 경기, 자, 축구부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요. 첫 번째, 평균이 돼 있는 거는 리그 경기에서 점수입니다. 리그 경기에서 얘들 지표들 조합해가지고 제가 점수를 그냥 산출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래서 134대 129로 불스토리 이겼는데, 홈 원정 경기, 홈팀은 홈 경기, 원정팀은 원정 경기 지표 산출해가지고 나온 게 139대 119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래서 추천은 브리스톨로 드리는데, 이제 홈팀 원정팀 마진 돼 있죠. 그 뒤에 빨간색 플러스 7 마이너스 1. 요거는 브리스톨이 홈팀 마진 플러스 7은 브리스톨이 본인이 따야 될 승점보다 7점을 더 많이 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정 마진 마이너스 1은 포츠머스가 원래 따야 되는 승점보다 1점 정도 적게 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는 운이 좋았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는 운이 안 좋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숫자 뒤에 있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직전 경기에서 운이 안 좋았으면 마이너스고, 직전 경기에서 운이 좋았으면 플러스. 플러스 돼 있으면 운이 겁나게 좋았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돼 있으면 운이 겁나게 안 좋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토토라는 게 운적인 요소도 충분히 많이, 특히 축구에서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홈팀 원정팀 마진까지도 이렇게 잘 표시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운이 많은 팀들은 한 번 정도는 꺾이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운이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금 예를 들 만한 팀들이 없네요. 여기 보시면 프레스턴과 웬즈데이, 그러니까 6번째 경기죠. 웬즈데이가 마이너스 8에서 직전 경기 플러스 돼 있죠. 그러니까 8점 덜 땄는데 지금 플러스로 직전 경기에 전환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번 경기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웬즈데이가 어느 정도 비빌 가능성이 있다, 요런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우스햄튼도 마이너스 9였는데 직전 경기에서 운이 조금 따랐다는 거는 이제 그래프가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를 해놓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내일 축구 경기는 제가 지표로 분석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경기는 뭐 사우스햄튼이나 와포드, 리버풀, 그리고 포츠머스, 코번트리, 토트넘 정도로 보여요. 뭐 제 지표가 다 맞지 않을 수 있겠죠. 아마 뭐 한 절반 정도만 맞아도 잘 맞춘 걸 건데 계속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거고, 숫자로 뭐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오고 이것도 이 숫자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홈원정에 다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실 필요 없고, 요 숫자로 직관적으로 보이잖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브리스톨 시티랑 포츠머스 경기를 포츠머스가 더 좋다고 봤었는데 지표는 지금 브리스톨이 더 좋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 생각 재고를 더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 만드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이거 충분히 참고하시고 제 방송 꾸준히 보시면서 참고하면서 토토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농구 갑시다. 농구는 이제 또 분석이 다르죠. 매일마다 경기가 있으니까. 농구나 야구 같은 경우는 좀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그래서 흐름이 되게 많이 중요하고, 내일 NBA 5경기 있습니다. 5경기. 첫 번째 경기 브루클린과 휴스턴 경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브루클린, 휴스턴. 레이팅상으로 비교해보면 115대 112. 브루클린이 앞서요. 최근에 브루클린 전력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수비가 일단 안정됐어요. 브루클린이 수비가 안정된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 상성, 최근 상대 상성으로 비교해보면 휴스턴이 확실히 압도적으로 앞서긴 하는데, 내일 경기에 이 경기는 상당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변수가 많아요. 빠지는 선수가 지금 퀘스천 마크가 떠있는 선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브루클린에는 거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마포주가 회색깔이에요. 나올지 안 나올지 반반이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올 시즌에 새로 뽑은 이제 볼 핸들러죠. 이고르 디오민, 얘가 빠집니다. 얘가 올 시즌 핸들러인데 브루클린이 핸들러가 없어서 이번 시즌에 핸들러를 4명을 지명했습니다. 지명권 양도받은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핸들러만 4명 지명했어요. 그 4명 중에 1명만 터져라 이래가지고 지명한 건데, 디오민이 은근히 잘해줬어요. 신인인데 직전 경기도 잘해줬었고, 그냥 대차게 그냥 3점 때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얘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다른 애가 이제 기회를 받죠. 트라우레가 기회를 받게 되어 있고, 뭐 핸들러가 빠지는 것도 좀 큰 타격이긴 한데, 마포주가 빠지면 브루클린의 주 득점원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온지 안 나온지는 확실히 챙겨보고 배팅을 해야 되는데, 이 경기가 8시 경기라 우리에게 그렇게 대비할 시간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 염두에 두고 계시고, 휴스턴 또한 생군, 아담스, 카펠라 다 5번 선수예요. 5번 자리 센터입니다. 센터. 요 3명이 센터인데 요 3명 전부 다 퀘셔너블이에요. 회색깔 5대5에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머지 뭐 타리스니야 그동안 쭉 빠졌던 선수이기 때문에 나오든 안 나오든 큰 상관은 없어요. 다만 생군, 아담스, 카펠라 셋 중에 카펠라는 그나마 괜찮은데 아담스나 생군이 빠지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셋 중에 2명 빠지면 상대 클라우니와 클렉스턴이 확실히 골 밑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올지 아직까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승패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만 언더오버는 제 생각에 이 선수들이 다 나올 거라 보진 않습니다. 각 팀당 절반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경기는 기준점이 223.5인데 레이팅이 기준으로 보면 227점이 제 계산상 나옵니다. 그래서 언더 기준이 상당히 좀 낮죠. 낮다고
보더라도 상대 그 본인 주전 선수들이 몇 명 빠진다면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두 팀은 페이스가 되게 낮은 팀이고 최근에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좋은 팀들입니다. 주전 선수들이 빠지면 페이스가 갑자기 빨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벤치 자원들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주도적으로 페이스를 높이진 않을 겁니다. 그럼 페이스가 늦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주전보다 벤치 구간에 있던 선수들이 야투율이란지 이런 게 조금 빠지기 때문에 기준점이 좀 더 낮기는 하지만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223.5 언더의 승패는 기준점 핸디캡 10.5는 좀 많지 싶어요. 레이팅상으로 브루클린이 앞섭니다. 선수들 누가 빠질지 아직 모르지만 뭐 지금 회색깔 떠있는 선수는 오히려 휴스턴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브루클린이 비빌만 하지 않나 싶어요. 브루클린 프렌의 언더 추천드리고, 디트로이트와 마이애미, 이것도 레이팅으로 보면은 디트로이트가 5점이 앞서는데 최근 상대 상성으로 비교해보면 오히려 마이애미가 10점 차 이상으로 유리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일 나오는 좀 빠지는 선수들이 마이애미에 조금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마이애미에 타일러 히로랑 라르손 빠집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크게 빠진 선수 해리스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뭐 빠지는 선수 디트로이트에 조금 적고, 요 지난 1차는 한번 붙었었는데 그때 마이애미 홈에서 디트로이트가 3점 차로 이겼습니다. 요 경기 유추해보면 골밑 싸움에서 마이애미 골밑이 나쁘지가 않아요. 저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데바요 거의 뭐 국가대표급이에요. 올스타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켈러웨어가 작년 시즌 신인인데 작년 시즌에도 웬만큼 해줬지만 올 시즌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골밑 싸움이 웬만큼 되는데 디트로이트 상대로는 골밑 싸움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 달러스에 키는 그래 크진 않지만 힘이 좋아서 리바운드 싸움에 잘 안 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골밑 싸움에서 디트로이트가 앞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승을 보고 언더 오버는 얘들 붙었을 경우에 조금 좀 많이 났어요. 240.5 제 기준점으로 231이지만 240.5더라도 최근에 페이스가 마이애미가 다시 빨라지고 있어서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40.5의 오버에 디트로이트 추천드리고, 댈러스와 필라델피아, 제가 필라델피아에 그 엠비드 얘가 나오면 항상 언더가 많이 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엠비드가 몸이 살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얘가 속도도 좀 나고 있고, 확실히 뭐 본인의 기량은 MVP잖아요. MVP 출신 선수라 기량은 확실한 선수라서 최근에 예전 기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엠비드가 다시 출전할 것 같은데 댈러스에 뭐 AD도 나오겠죠. AD가 엠비드를 좀 커버를 한다고 해도 최근에 뭐 맥시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필라델피아의 폴 조지 또한 컨디션이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 레이팅상 필라델피아가 살짝 앞서고 최근 엠비드의 컨디션이 너무 좋음을 감안하면 필라델피아 승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댈러스 아마 타운스 막는다고 AD가 크게 활약을 하지 못할 거예요. 수비적으로 활약을 할 수 있어도 공격적으로는 조금 힘에 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준점은 232.5대 서로 뭐 엠비드도 AD한테 좀 막히고 AD도 엠비드한테 막히는 걸 감안하면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에 언더 추천드리고, 세크라멘토와 보스턴 이 경기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세크라멘토는 참 경기를 예측이 조금 힘들어요. 좋다가도 안 좋아지고, 직전 경기는 클리퍼스한테 거의 40점 차로 거의 1쿼터에 거의 가리지였어요. 2쿼터 지났을 때 한 30점 차이 났습니다.
이거서지는 가비지 되었었고, 이번 경기 또 홈에서는 또 웬만큼 또 해. 최근에 보면은 홈에서는 웬만큼 비비거나 이기거나 합니다. 상대는 보스턴. 세크라멘트 3점 슛 시도 성공 모두 꼴찌입니다. 30개 팀 중에서 3점 슛 수비는 한 16등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보스턴은 시도 1등, 성공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성공 개수는 2등 정도 돼요. 그러니까 2점 농구하는 세크라멘토와 3점 농구하는 보스턴. 근데 세크라멘토는 이미 수비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보스턴은 테이텀이 빠져서 던지는 시즌이었는데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웬만큼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화이트와 브라운 화이트가 1옵션 2옵션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고 있고, 3점이 웬만큼 터지면 보스턴의 낙승이 예상이 되는데 세크라멘토는 어차피 3점은 안 던집니다. 수비도 무너져 있고 4번 5번 포지션 선수들이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죠? 근데 보스턴이 얘들 3점 들어가는 거 보면 2경기 정도 안 들어가면 한 경기 항상 또 잘 들어가요. 지금 2경기 연속으로 잘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1승 1패를 했는데 이번에 좀 잘 들어갈 타이밍이긴 해요. 좀 미신적인 건 비과학적이긴 한데 은근히 이런 접근이 좀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보스턴 3점이 웬만큼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보스턴도 세크라멘토 3점을 공략했지만 세크라멘토도 보스턴 자체가 골밑이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리머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토 점수를 웬만큼 낼 것 같고요. 이 경기는 228.5 오버 쪽 보겠습니다. 기준점 228.5인데 제 계산상 228. 거의 똑같죠? 근데 서로 그냥 3점 주고 2점 주고 점수 쟁탈전을 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승패는 아무래도 세크라멘토는 수비 조직력이 무너져 있고 보스턴이 아마 3점슛 겁나게 때릴 거예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무조건 때릴 겁니다. 세크라멘토는 보스턴에게 계속해서 돌리고 인사이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헷갈려가지고 3점 슛 허용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 승에 오버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클리퍼스와 유타. 요 경기 얘들도 좀 변수가 많아요. 일단 유타는 마카넨이랑 조지가 빠집니다. 지금 원투펀치라고 보면 되죠. 마카넨은 골밑에서도 그렇고 외곽에서도 그렇고 존재감이 유타 재즈의 전력이 한 2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온테 조지도 올 시즌에 부쩍 성장한 느낌입니다. 지금 키온테 조지 지금 생산성이 24.6점이에요. 엄청나요. 3점 슛도 37.4% 찍고 있고. 내일 키온테 조지와 마카넨이 50%예요. 그리고 올 시즌 신인 베일리와 너키치, 얘들은 빠지고, 너키치는 나이는 많지만 센터 자원이죠. 빠지고, 그리고 케빈 러브도 노장이고 5번 볼 수 있는데 얘도 빠져요. 조금 빠진 선수가 많다. 그에 반면에 클리퍼스는 주바치 빠지는 거 말고, 보그단이랑 주바치 빼지는 거 말고는 크게 전력 누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클리퍼스가 완전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5연승 중이죠. 5연승 중. 그래서 만약에 마카넨과 키온테 조지 둘 중에 한 명만 빠지더라도 클리퍼스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둘 다 나온다고 해도 최근 기량이라면, 흐름이라면 클리퍼스 승의 마행까지는 봐야 될 거고, 만약 얘들 두 명이 빠지면 그냥 게임이 안 될 수준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퍼스는 페이스 30이고 유타는 7이에요.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그런데 유타가 원래 3등, 2등 페이스 하다가 최근에 페이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는 101까지 떨어졌어요. 클리퍼스는 94까지 떨어졌고, 페이스가 둘 다 하락세, 클리퍼스 특히 꼴찌 라는 거 감안하면 237.5는 좀 다소 높은 것 같아. 그죠? 만약 둘 중에 한 명, 마카넨과 키온테 조지 둘 중에 한 명이 빠진다면 언더가 오히려 클리퍼스 마힘보다는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 클리퍼스 승에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추천 좀 눌러주시고